기지 국제 관함식 추진에 강정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공항 주변 신도시 개발 구상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상설 정책협의회 첫 의제로 삼겠다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에 실행 계획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국제 관함식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 관함식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고 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청와대 앞까지 찾아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국제 관함식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을 도왔던 인연을 소개하며 관함식 문제 해결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갈등 해결, 또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각계 여론들을 좀 듣고 마지막 조율 작업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해군의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도의회 의장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며 인정했지만 갈등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습니다. 군이 너무 상명하달식 그런 그 권위주의에 지금 아직도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강정 치유의 과정들에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으로 아마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좀 공유되지 못한 것 같아요. 갈등을 부채질을 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용선 비서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관함식이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서 실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강정마을 반대 주민까지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후보의 조상 묘에 대해 이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원희룡 지사의 부친이 지난 2016년 분묘 개장 신고 후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공유지 67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과 함께 봉안시설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설 묘지 설치 허가 없이 묘를 조성한 문대림 후보 모친 묘에 대해서도 이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올해 안에 해당 가족묘를 철거해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공항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웰컴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 1.6제곱킬로미터의 광역 복합환승센터와 주거시설, 상업, 의료,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제주 웰컴시티. 공항 서쪽에 숙박시설과 특화공원, 교통지원시설이, 남측으로는 5,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과 학교, 공항 동측으로는 복합 문화공간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특별히 이쪽에 보면 이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그 수요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뭐 뷰티케어 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가는 거로 그래서 체험형 쇼핑타운을 만든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초반부터 주민 반발이 거셌습니다. 주민 이주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제주도가 헐값에 마을 땅을 사들여 땅 장사에만 치중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개발만 하면서 땅지 다 쫓겨나 죽게 된단 말이야. 못하면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 개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주 인구와의 빈부격차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발 이후에 기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또다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고용 증대 등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기 바란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교통량이나 하수 발생량 등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거시설 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기초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난개발입니다. 여기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필요한 용수라든지 그리고 물순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계각층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보다 3천억 원 증가한 5조 3,3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대중교통 혁신사업 463억 원과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92억 원, 생활쓰레기 대책사업 76억 원 등입니다. 또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 잉여금 사업 263억 원도 포함됐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자체 사업 242억 원은 삭감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도의회와의 상설협의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오늘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제주도의 분권 모델 추진 방안 논의에 대해서는 지사의 임기 조정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과 도의회 패싱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제주형 협치를 펴겠다며 전격 발표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합의. 하지만 의원들은 협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을 첫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회가 개편안을 제시하라는 뜻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의회랑 같이 가겠다 그럽니다. 아니, 의회가 어떻게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합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랑 협조를 해야죠. 협치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들 경기도 현장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마저도 저는 의회와 도가 협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실장님 제주도가 분권 모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여러 안이 기록됐지만 의회에는 보고된 것이 없다며 도민과 의회 패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지사 임기가 5년 7년 단임제였다가 6년 연임제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거지. 도지사 5년 7년 임기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그런 식으로까지 보고가 된다는 게. 한편 제주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감사위 독립성 강화 방안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은폐했다는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도는 비공개로 명시된 공문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원과 소요 비용, 손해배상 등 녹지국제병원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문을 받았고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 명시했을 뿐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국제학교 관리회사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JDC 감사실은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용역업체 거래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58차례 3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용역업체가 대신 결제하도록 한 국제학교 시설관리 업무 담당 자회사 A 과장을 적발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교내 비품 이동 업무 등 미비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의 여파로 실전 배치를 앞둔 제주 첫 소방 헬기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추락 헬기와 같은 기반으로 제작된 한라메를 다음 달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이 2015년 250억 원을 주고 구매한 한라메는
지난 5월 제주에 도착해 현재 야간 비행 등 실전 배치를 위한 훈련 중이었습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의 장마는 평년보다 짧았고 강수량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